야담토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화창한 봄날, 하늘은 맑았고 따스한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와 땅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산들 사이로는 초록빛 나무들이 새로 돋아난 잎사귀들로 가득했고요. 그 나무들 사이로 굽이치는 길을 따라 두 명의 친구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혜진과 수철이었지요. 혜진과 수철은 어린 시절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라난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일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둘의 우정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혜진은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친절하게 조언해주며 힘든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혜진의 성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고 그녀를 마을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수철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언제나 이익에 민감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었어요. 남들이 잘된 것을 보면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지요.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이 때로는 욕심처럼 보일지라도 혜진은 그런 수철의 성향까지도 받아들이며 그의 곁을 지켜주었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철의 결점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면을 더 많이 보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그날도 두 사람은 함께 장사를 마치고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장사는 꽤 성공적이었지요. 혜진은 오늘도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물건을 팔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미소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것도 좋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따뜻함이 그녀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지요. 수철 역시 마음속으로는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에서 벌어들인 돈은 평소보다 많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하루라고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더 큰 욕심과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들 사이로 난 산길을 따라 걷다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언제쯤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혼잣말처럼 작았지만 옆에서 걷고 있던 혜진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답니다.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을 지으며 물었답니다. 수철아, 또 돈 생각이야? 네 머릿속에는 늘 그런 것뿐인 것 같아. 그녀는 살짝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철의 이러한 모습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놀리듯이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느 정도의 진심도 담겨 있었지요. 수철은 그런 혜진의 말을 듣고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답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일이 편해지는 법이니까. 너도 알다시피 나는 더 많이 벌고 싶어.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열망이 가득했지요. 혜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철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혜진 역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도 했고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혜진도 수철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지요. 친구의 욕심을 무작정 나쁘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가 모든 일을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려 하는 것이 가끔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산길은 경사가 있어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익숙한 길이었기에 어려움 없이 발걸음을 옮겼지요.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귀이 귓가를 간지리고 바람은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어요. 혜진은 이러한 자연의 풍경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친구와의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수철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돈, 재산, 더 많은 이익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까? 그의 눈에는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언제나 현실적인 목표가 더 크게 보였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혜진에게는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쪽으로는 더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녀는 수철에게 말했습니다. 수철아, 잠시 쉬었다 가자. 이 길은 좀 가파르니까. 그러나 수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괜찮아. 빨리 집에 가서 오늘 번 돈을 세어보고 싶거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더 빠르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언제쯤이면 저 아이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산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수철의 모습에서 욕심 대신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친구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산길을 걷던 중 수철의 눈에 길가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답니다. 햇살을 받아 반사되는 반짝임은 수철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지요. 그의 걸음이 잠시 멈추더니 그는 고개를 숙여 그 빛나는 물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혜진은 수철의 행동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수철이 길가에서 발견한 것은 오래된 도끼였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오래된 도끼가 아니었어요. 손잡이에는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철날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듯한 은은한 광택이 있었지요. 마치 유물이나 보물처럼 값비싸 보이는 이 도끼는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했던 물건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수철의 눈에는 이 도끼가 단순한 물건 그 이상으로 보였어요.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보물이 이제 자신의 손에 들린 느낌이 묘하게 그를 들뜨게 했지요. 수철은 도끼를 들고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이리 와봐. 내가 도끼를 하나 발견했어. 그의 목소리는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한 채 떨려왔어요. 혜진은 그런 수철의 목소리에 약간 놀란 듯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이런 도끼가 있는 걸까? 오래된 걸 보니 누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한데. 그녀는 도끼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지요. 수철은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도끼 아주 좋은 거야. 생각해봐. 이걸로 장작을 패면 얼마나 편리할까? 아니,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걸 팔면 꽤 괜찮은 돈이 될지도 몰라. 난 오늘 운수가 좋은 것 같아. 나만 이런 걸 얻다니 미안해지는걸? 그는 그렇게 말하며 혼자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의 머릿속에 온갖 상상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잘 팔아서 얻게 될 수익,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의 눈앞에는 꿈꾸는 듯한 장면들이 펼쳐졌지요.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답니다. 수철아, 잠깐만. 우리가 함께 걷다가 발견한 도끼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주운 거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어. 너 혼자만의 발견이 아닌데. 혜진은 도끼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무언가를 함께
발견했다면 당연히 함께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수철은 그런 혜진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답니다. 이런 걸 일일이 나눠야겠어?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 내 것이나 다름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너는 이런 물건에 관심도 없지 않아? 그러니 내가 가져도 괜찮을 거야. 수철은 그렇게 말하며 도끼를 단단히 쥐고 웃음을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 도끼가 가져다 줄 미래의 이익이 가득 차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기는 흥분은 혜진의 말에 귀 기울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의 고집에 조금 당황했어요. 그녀는 수철과 오랜 친구였기에 그의 이런 면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그의 욕심이 더욱 강해 보였지요. 혜진은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릴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굳이 더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수철의 고집을 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도끼를 손에 든 채 산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길가에는 새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어요. 자연은 평화로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혜진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유지했고, 수철은 자신의 욕심이 옳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듯 도끼를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후 길 끝에서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뭔가 긴급한 일이 있는 듯 매우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중 가장 앞장선 사람은 험악한 표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혜진은 그들을 보고 불안감이 스며들었지요. 그녀는 수철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수철아, 저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조심하는 게 좋겠어. 수철은 그런 혜진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도끼를 손에 쥔 채 무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의 표정은 순간 하얗게 질렸지요. 그들 중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수철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라. 너희들 잠깐 멈춰라. 그 소리는 너무나 위협적이었고 혜진과 수철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었어요. 사내는 다가와 그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이 산길에서 잃어버린 도끼가 있다. 너희 중 한 명이 그 도끼를 본 적이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경고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수철은 순간 당황하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 이 도끼 말입니까? 우리는 길에서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훔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내는 그의 말을 듣고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그는 더욱 날카로운 눈초리로 수철을 노려보며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자네 손에 내 도끼가 들려 있는 건가? 이 도끼는 분명 내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생겼는데.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고 주변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지요. 수철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혜진 쪽을 향해 간절하게 소리쳤답니다. 혜진아, 이 도끼 사실 우리 둘이 함께 발견한 거잖아? 우리 거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니?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까는 네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 와서야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이제 와서 나를 끌어들이지 말아줘. 그건 네가 혼자 결정한 일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사내는 수철의 말을 믿지 않은 채 도끼를 바라보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는 수철의 멱살을 붙잡아 끌어내렸고 그와 함께 온 무리들도 달려들어 수철을 붙잡고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혜진은 그 장면을 보고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답니다. 수철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귀를 찔렀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요.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산길의 반대편으로 도망쳤답니다. 혜진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수철의 울부짖음이 멀어져 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지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수철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얼마 후 사내들은 도끼를 되찾아 들고 떠났어요. 수철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지 못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결국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어요.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을 잃었고 지금은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는 흐느끼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욕심은 결국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던 것이었답니다. 욕심은 때로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지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는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